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니에서 10년 만에 나온 새로운 모델 라인, 바로 에이스맨을 타고 있습니다. 에이스맨은 뭔가 에이스맨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장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에이스맨은 전동화 파워트레인 단일로 출시가 됩니다. 내연기관까지 같이 나왔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없네요. 그래서 국내에는 총 3가지 트림, E, SE, JCW. JCW는 고성능 라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라인으로 출시가 되면서 기본 가격은 4,97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큰 SE라서 5,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만 본다면 제가 타고 있는 트림 기준으로 이제 5,800만 원이잖아요. 보통 5천만 원이면 뭐다?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기차는 보조금이 있죠. 아직 현재 시간 기준으로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이 발표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매체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2025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가져갈 것 같다. 크게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을 것 같다. 라는 평론이 있는 반면에 좀 더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 기준으로는 전기차 이제 정가 가격이 5,300만 원인가? 그 이하로 가격을 가져가야지 100%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뭐 5천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정확한 보조금은 발표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2025년 보조금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에이스맨의 실구매가는 4,600만 원대 정도가 됩니다. 요건 이제 서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야.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수입 브랜드죠. 미니. 수입차야. 수입 전기차인데 실구매가 4,600만 원이면은 막 엄청 비싼 편이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미니 같은 경우는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본편에서 시승기를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니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일단 그 조그만한 이 덩치도 굉장히 귀여운데 세분화된 디테일 포인트를 보면 디자인이 정말 귀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외장에서도 이 미니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과 함께 실내도 요 9.4인치 동그라미 원형 디스플레이, 요게 세계 최초라고 하거든요. 보통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네모 형태죠. 네모. 근데 이런 동그란 거는 진짜 듣지도 못하고 처음 봤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동그란 이런 아이덴티티와 함께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얘가 지금 재활용 패브릭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러한 패턴이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서 봤을 때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부터 디자인, 뭐 불이 들어오는 면적까지 다 달라지다 보니까 진짜 미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나는 미니의 이런 감성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은 대체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가성비 전기차로 볼게요. 가성비 전기차로 본다면은 소형급 많죠. 국산에서도 뭐 EV3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가격이 메리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EV3 같은 경우도 보조금 다 받으면은 3천만 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한데 에이스맨은 어쨌든 간에 4천만 원 중반대고 그렇게 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 변경을 거치면서 점점 커지고 에이스맨도 신규 라인업이기 때문에 사실 미니치고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브랜드의 대중적인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실내 공간이 정말 협소해요. 약간 협소 주택에 사는 느낌. 이랄까요? 그거 있어요. 호텔,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면은 그것도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특히 도쿄 중심부에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호텔을 가더라도 엄청 막 비싼 호텔 아니고서야 뭐 조그만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홍콩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협소 주택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1열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탈 수 있기는 한데 뒷자리가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 차량이 5인승이라면 믿겨지십니까? 놀랍게도 에이스맨은 5인승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뒷자리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타라고 만든 것인가? 타라고 만들었다면 이건 양심이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좌판도
제 기준으로 손 한 뼘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 등판도 한 뼘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한 뼘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완전 미취학 아동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본편에서는 제가 2열 시승기도 같이 다뤘었는데요. 승차감도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약간 디스코 팡팡을 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미니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사실 굳이 그 돈씨가 되는 거죠. 이 가격대에 굳이 얘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테슬라가 지금 국내 시장 한정으로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모델 Y 같은 경우도 한 300만 원 정도 할인을 하고 모델 3는 940만 원인가 할인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 돈씨 모델 Y는 지금 4,999만 원인데 미니 일렉트릭 얘는 덩치도 작고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도 312km인가 그렇거든요. 한번 충전했을 때 몇 킬로 가지도 못하고 실내 공간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모델 Y 사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델 Y도 타봤잖아요. 미니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은 다른 브랜드에서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낼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미니에 한번 빠진다면은 정말 좋은 괜찮은 선택지가 되겠지만 나는 미니 별론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필할 만한 매력 포인트가 사실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 트림 기준으로 3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가 54.2kW가 들어가 있어서 1회 충전 시에 국내는 312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이게 인포테인먼트를 들어가서 또 일일이 봐야 돼요. 약간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래요. 이게 메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동안 찾아봐야 돼요. 속도계. 여기 들어가면 나의 배터리가 지금 나와 있어요. 현재 58% 차 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195km 정도가 나옵니다. 뭐 인증받은 주행거리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근데 제가 미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에이스맨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이게 중국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온도, 그러니까 차지, 충전을 했을 때 섭씨 영상 20도 이상에서 충전했을 때 극강의 효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겨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다행히도 날씨가 조금 따뜻한 편이라서 영상 6도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영하 날씨였거든요. 아무튼 요런 한국 겨울 날씨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니의 경쟁차종이라고 뽑자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똑같은 차는 없긴 하지만 그나마 볼보의 엔트리 소형 전기 SUV인 EX30과 지프의 어벤져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EX30이 좀 더 저렴하고 제가 타고 있는 에이스맨이 중간, 어벤져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는 주행 가는 거리 정말 중요하죠.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는 EX30이 가장 저렴한데 가장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즉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에이스맨은 중간, 그리고 어벤져는 한 200km 후반대인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로 굳이 따지자면 사실 볼보의 EX30이 더 좋은, 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어떻다? EX30도 타봤다. EX30 정말 괜찮은 컴팩트 전기 SUV였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심플하고 예쁜데 실내 감성이 자동차라기보다는 그냥 무슨 뭐 가구점, 가구 인테리어점에 놀러 온 것처럼 되게 막 심플하고 미니멀하면서 그 스웨디시 감성이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느낌이 들었지만 미니가 가지고 있는 귀염 뽀짝한 거는 전혀 없단 말이죠. EX30은 엔트리인데 뭔가 지향점은 막 준대형급, 대형급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 안락함, 편안함, 뭔가 이렇게 릴렉스 이런 것들을 지향하다 보니까 약간 언밸런스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에이스맨은 컴팩트 세그먼트에 이렇게 귀염 뽀짝한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익스피리언스라고 드라이브 모드인데 이걸 바꾸면 또 소리가 이게 리액션이 나와요. 리액션이 저보다 아주 장난 아니더라고요. 한번 바꿔볼게요. 고카트. 예헤! 코어. 이런 거고. 그린.
이렇게 주행 모드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약간 감성적인 사운드라든지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이런 컬러,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건 총 8가지가 또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그 중에서 저는 이 타임리스가 예쁘더라고요. 용 하면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계기판이 나오면서 주행 중에 들어오는 주행 사운드가 조금 달라집니다. 약간 기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마이크에 녹음이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미니의 에이스맨은 주행 모드에 따라서 사운드적인 감성과 컬러 테라피가 굉장히 화려하고 뭐가 많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미니의 에이스맨을 며칠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혼자 타고 다니기에는 의외로 괜찮은 차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좀 좁은 길을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양옆에 막 불법 주차 있고 막 이면도로 막 사람 지나다니고 차 있고 막 자전거 있고 오토바이 있고 막 복잡스러운 도로 있잖아요. 그런 도로를 종종 자주 가는데 큰 차를 탔을 때 그런 도로에서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큰 차 타면 탈수록 사각지대도 많이 발생이 되지만 좁은 도로에서는 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로 지나갈 때가 진짜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에이스맨 같은 경우는 컴팩트 SUV다 보니까 차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동급 소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작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코나와 셀토스가 소형 SUV 약간 대장급이잖아요. 근데 걔네들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작아요. 그러다 보니 좁은 길에서는 거의 뭐 그냥 뭐 종횡무진으로 샥샥샥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지금 서울 한복판인데 정말 좁은 주차장 있잖아요. 게다가 만차야 심지어 막 옆에 막 차 대지 말라고 했는데 막 대놨어. 그런 곳을 지나갔을 때 또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타고 있는 에이스맨은 차체 사이즈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그냥 널널하게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도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 얘는 혼자나 아니면 둘이 탔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이냐, 요거는 얘라고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뒷자리 공간 자체도 굉장히 협소한데 뒷자리에 일단 2열 승객을 위한 편의 옵션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에어벤트, 뭐 에어컨이라든지 히터 나오는 것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열선 있나요? 열선 없습니다. 팔걸이 있나요? 팔걸이 없습니다. 컵홀더도 여기 센터 쪽에 있긴 한데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탄다면은 컵홀더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의 2열 승객을 위한 옵션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실 5인승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혼자 내지 둘이 타는 차량이구나 임을 깨달았습니다. 뒷자리는 진짜 승차감도 너무나 다이내믹했어요. 짜릿해, 즐거워.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뭔가 안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차량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운전석 도어 쪽엔 또 안 나오더라고요. 이 시승차 한정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바꿀 수가 있는 차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눌렀는데 그런 기능은 별도로 없더라고요. 얘는 지금 여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또 약간의 감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트레일. 이거 봐요. 이게 롤 피치 각도. 그러니까 얘는 약간 오프로드를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은 나침반이거든요. 이런 감성을 녹여낼 수 있는 브랜드가 없다고요. 이외에도 핸들도 고카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차량들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핸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포크라고 하거든요. 요거 이어주는. 보통 스포크는 뭐 대다수가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조금 비싼 차들은 카본 들어가 있고 뭐 알루미늄 들어가 있고 한데 얘는 아래쪽이 패브릭이에요. 패브릭. 에이스맨은 순수 전기차기 때문에 실내외에 친환경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휠도 이게 재활용 소재의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들었다라고 하고 실내도
거의 90% 이상인가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진짜 천연 가죽이 아닙니다. 그리고 곳곳에 패브릭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조가 되고 그런 재료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확실히 지향점 포인트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무선 폰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시켜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앙부의 화면을 보시면은 이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런 원형 디스플레이를 다른 브랜드가 안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이게 뭐 폰 프로젝션 하면 이제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앱을 연동시킬 때 이렇게 화면 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이제 곡선이 있는 구간은 그 화면이 안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형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에서는 쉽게 시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미니는 도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도했다는 거는 솔직히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화면은 그만큼 작아졌다. 그리고 기본 내비도 있긴 하지만 폰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내비를 찍었을 때 저 여기 앞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길 찾기가 자세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동이 되기는 됩니다. 수입차들 보면은 폰 프로젝션 사용하면은 길 찾기 연동 안 되는 차들 많거든요. 근데 미니, 요즘 신형 미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좀 소비자 입장에 고려를 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이 미니를 되게 오랜만에 타보거든요. 한국 시장에 제가 타고 있는 에이스맨은 3월달, 작년 3월달에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올림 하면은 출시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가가는 차량인 거죠. 그리고 작년 여름쯤에 미니의 에이스맨이 한정판이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어반 에이스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미니가 한국 시장에 들어온 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정판이라고 하고 그거는 60대에만 딱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신 이게 한정판이라서 그런지 걔는 6,100만 원인가? 깜짝 놀랐어요. 가격 보고. 에? 하지만 한정판, 특히 소수 이런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경우에 또 리미티드 에디션만의 그 몸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리고 요즘 신형 미니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중앙부에 락앤락처럼 이렇게 반찬통이 있거든요. 실제 반찬통은 아니고 수납함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과 비유를 하자면은 여기가 콘솔 박스인 거죠. 근데 미니는 이렇게 일반적인 팔걸이가 있어서 콘솔 박스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이 아래쪽에 뚜껑이 있는 방식으로 무언가의 수납함을 넣어놨는데 요거조차도 디자인이 진짜 미니스러워요. 손잡이도 패브릭이고 여기 안에 또 깨알같이 미니 레터링 들어가 있고 또 소재도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적용이 되어 있는 소재가 들어가 있고 이게 또 이제 각진 네모 모양이 아니고 약간 둥근 타원형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도 미니가 아니면은 도전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니라서 용서가 되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가성비, 편리함 측면으로만 본다면 미니는 굉장히 가성비가 안 좋은 브랜드예요. 왜냐하면은 동급, 비슷한 가격대에 덩치도 제일 작고 실내 공간도 좁고 승차감도 다이내믹하고 편의 옵션도 솔직히 요즘 신차와 비교했을 때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하긴 하지만 미니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니를 한번 사신 분들은 다시 또 미니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꽤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매니아틱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한번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미니를 타고 다니면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항상 받았었는데 이제 도로에서 약간 경차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작은 차라든지 경차로 타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잘 양보를 안 해주거든요. 운전자는 똑같은데 잘 양보 안 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 앞에 갑자기 칼치기해서 황 하고 들어온다거나 그런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제가 타고 있는 에이스맨은 차체도 작고 또 지금 얘가 외장 컬러가 빨간색이에요. 누가 봐도 너무 튀는 색깔이야. 거기다가 지금 이게 시승차라서 이거 보세요. 틴팅이 아예 없습니다. 썬팅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제 얼굴이 또렷하게 보여요. 제 여기 막 모공 막 지금 막 각화된 것도 보이고 할 텐데, 뭐 주름도 보이고 할 텐데, 그러니까 빨간색 차야. 그리고 조금의 안에 여자가 타 있어.
그러니까 뭔가 도로에서 너무 이제 양보를 못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합류 지점에서는 직진 중인 차, 그리고 끼어드는 차, 직진 중인 차, 끼어드는 차, 네 칸, 내 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비켜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미니에서는 경차가 없습니다. 다 제일 작은 게 소형이고 거기서 준준형, 중형 이렇게 나가거든요. 미니는 경차 없습니다. 그리고 미니는 경차가 아닙니다. 경차 아니에요. 근데 좀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경차인 줄 아시더라고요. 경차 아닙니다. 경차 아니에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렇게 정차되었을 때 막 별의별 기능들이 많거든요. 어디 있었냐? 아까 되게 신박한 기능이 있었거든요. 어디 있었지? Let's celebrate! 요거는 정차 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 차량이랑 운전자랑 노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노래 들으면서. 그 이외에도 실내에 카메라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는 룸램프 쪽에 달려 있으며 여기서 그냥 이제 뭐 인생샷 아니면 인생 네컷처럼 요 차량 안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갤러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꾸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차량에는 전혀 없고 또 왜 만들어? 이게 굳이 있어야 돼? 라는 기능들이 미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신박하죠? 그리고 윈터 서프라이즈 이런 기능들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오, 뭐야 이게? Hello Winter. 지금 마침 겨울이거든요. 겨울철에는 미니를 이렇게 타라라는 건가? 그러니까 왜 이런 좀 오, 야 이거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다. 빅벤 이거 영국이잖아요. 뭐 이런 게 있다. 이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랑 호환이 돼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랑 이렇게 놀 수 있는 오락거리가 많은 거예요. 게임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또 미니를 타니까 재밌기는 재밌어요. 분명 매력적인 차량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좀 나는 대중적인 차량으로 편안하게 타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매력 어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미니에 한번 빠지신 분들은 지나치기 힘든 차량이 바로 에이스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스맨. 약간 장명 자체도 그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 느낌 나지 않아요? 에이스맨. I'm a 에이스맨.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